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날씨는 좀 쌀쌀해도 굉장히 공기가 맑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제로일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화창한 햇살과 좀 날씨는 좀 쌀쌀하더라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3월이 오지 않습니까? 원래 그 새벽이 밝아오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씨도 이 봄이 오기 직전이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그런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제 사실 ESG 뉴스 브리핑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어제 거 해가지고 어제도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제가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시 지금 조금 넘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1부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부 영상 또 찍어서 빨리빨리 올려야겠습니다. 전달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금호석유화학이에요. 금호석유화학은 몇 번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석유화학 베이스의 회사들이 사실 지금 이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으로 나아가는 그 트렌드에서 이제 앞으로 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200등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올해부터 ESG 경영 성과를 이제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위원회들이 막 설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각 기업별로 특히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또는 석유화학 기반의 이러한 이제 기업들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감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경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금호석유화학이 이제 탄소 중립 시대로 나아가는 2035년을 탄소 중립의 성장 원년으로 삼고 이제 그때까지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이제 계속 줄여 나가겠다 하는 ESG 경영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나온 그 5대 중점 전략을 보니까 앞으로 탄소 중립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전략을 발표했어요. 5가지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클린 에너지 전환 기반의 이 전체 사업장 감축을 가속하겠다. 그러니까 이 클린 에너지라는 것은 이 청정 에너지, 즉 신재생 에너지로 앞으로 그 전력 에너지원을 전환시키는 데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제 그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금호석유화학도 어쨌든 석유를 수입해다가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이 석유화학 제품들을 판매를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 석유화학이 아니라 석유 베이스가 아니라 이 친환경적인 재활용 제품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러한 로드맵을 발표한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지금 잘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금 LG화학, 또 롯데케미칼, SK케미칼, 현대오일뱅크, 아무튼 석유사, 정유사 할 것 없이 석유 기반의 공정으로는 앞으로 이 탄소 감축으로 가는 그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친환경 제품 또는 재활용된 제품으로 이제 전면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제 영상 중에서도 폐플라스틱을 이제 새롭게 가공을 하고 재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또는 새로운 재생원료로 활용하는 그러한 조짐이 지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 대표적인 회사인 금호석유화학도 이러한 친환경적인 제품 생산에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쪽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또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요. 친환경 바이오 기반의 원료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는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재활용 제품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번 세 번째 전략은 원료, 즉 원자재를 바이오 기반의 원자재로 바꾸겠다, 전환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이오가스나 또는 그 바이오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연료. 이게 이제 결국은 식물 기반의, 식물성 기반의 또는 식물성 목재 기반의, 또는 뭐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 기반의 어떤, 아무튼 이 바이오가 들어가면 무조건 생분해랑 연관되거든요. 이거 자연에서 이 버려졌을 때 생분해될 수 있는, 미생물로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원료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오셀이나 바이오 원료,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 전지, 바이오가스, 아무튼 바이오가 들어간 모든 연료를 다 지금 실험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석유로 원자재를 쓰는 것보다는 이 석유가 아닌,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 이제 특히 동물 가축에서 나오는 그 메탄가스 있죠. 그런 메탄가스를 모아서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속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화학 베이스니까 금호석유화학도 어쨌든 케미칼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바이오가스나 바이오매스, 바이오 연료 전지, 이런 쪽으로 지금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전략이 뭐냐면 이 연관이 되는데요. 리사이클링을 확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 자원순환 시스템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략이 탄소 자산 관리 디지털 전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반을 마련하겠다. 아마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그러한 것을 좀 디지털 전환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소통을 하겠다. 커뮤니케이션 기반이니까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또는 플랫폼 같은 거를 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5개 전략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탄소 배출량보다 감축량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원년을 2035년을 딱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탄소 중립 성장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 이 탄소 중립 성장에 대한 로드맵을 어제 발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SK가스예요. 주로 이제 이런 가스 에너지 회사는요, 해외에서 LPG나 LNG 같은 거를 이제 수입해다가 이제 그것을 주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반에게 공급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SK가스가 기존에 이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LPG 충전소 가운데 100개를 선정해가지고 수소 복합 충전소로 우선 전환을 착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야, 드디어 SK가스가 이제 이 LPG나 LNG 사업을 주력으로 했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제 저탄소 사업 쪽으로의 이 비즈니스 전환을 하는 게 아니냐, 그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울산에다가 수소 복합단지를 2025년까지 약 2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크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SK가 참여하고 있는 울산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이라고 해요. 그것에 지금 이 SK가스가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소 생태계를 뭔가 선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울산에 건설 중인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지분 투자를 이제 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울산에 LNG와 수소 생산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 중이라고 해요. 울산에 건설 중인 그 LNG 저장 탱크가 이제 거의 그 건설 공정이 16% 수준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어제 나온 뉴스는 SK가스가 이제 기존의 그 LPG 충전소를 수소 충전소 구축계획과 관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도시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우선 이제 100개 정도의 그 LPG 충전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소 충전소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에너지 회사 가운데 지금 SK가스가 이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는 상당히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소 충전소를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3개소에 대한 인허가와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올해는 5개를 또 추가로 유치를 해가지고 10개까지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3번째 뉴스는 현대일렉트릭이에요. 현대일렉트릭은 제 뉴스 브리핑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진짜 이 뉴스는 그런데 2월 16일에 나온 뉴스인데 이 뉴스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에너지 관련 뉴스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현대일렉트릭이 최근에 제너럴 일렉트릭, 그러니까 미국의 GE사 있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리뉴어블 에너지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랑 함께 해상 풍력 터빈 제조 및 사업 진출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제가 현대중공업 그룹의 하나의 어찌 보면은 계열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현대일렉트릭이.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냥 에너지 솔루션 또는 뭐 전력기기나 생산하는 또 제조하는 그러한 회사로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에너지 자회사랑 손을 잡고서 한국형 해상 풍력 시장을 공략한다? 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놀라워가지고 왜 갑자기 해상 풍력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해상 풍력 기반의 뭐 터빈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두산중공업 같은 이제 기업이 이 터빈, 가스 터빈을 이제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일렉트릭이 왜 이 분야에 뛰어들려고 할까 하고 봤더니 지금 한국에서의 이 해상 풍력 가스 터빈을 생산하는 어떤 기술력이요. 이 대형 터빈의 경우에 이 유럽과는 달리 약 5m에서 8메가와트급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상 풍력이든 뭐 이제 육상 풍력이든 간에 이 가스 터빈을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겨우 5에서 8메가와트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지리적 또는 이 환경적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이 해상 풍력 터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2m에서 15메가와트급의 해상 풍력 터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노리고 현대일렉트릭이 이미 대형 풍력 터빈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리뉴어블 에너지사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제 이 풍력 발전을 잘 하려면은 결국은 발전기의 날개가 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개가 클수록 이제 발전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발전량이 많아지면은 전력 생산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해외의 유수한 풍력 터빈 장치를 제조하는 이제 GE사랑 같이 MOU를 맺은 다음에 그것을 대형 터빈을 만들 수 있는 국산화 개발에 이제 한마디로 올인을 해가지고 풍력 터빈의 국산화 그리고 대형화를 통해서 해상 풍력 시장을 선점하겠다. 그래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MOU를 맺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또 굉장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형 터빈을 제조하겠다 하고 현대일렉트릭이 도전장을 내민 거 아닙니까? 두산중공업도 이제 여기서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4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은 지금 좀 대형 에너지사 또는 뭐 좀 친재생에너지 뭐 이런 좀 굵직굵직한 에너지 관련된 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1부에서는 이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새로운 그런 MOU나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기업 뉴스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하고 2부에서는
이제 또 다른 또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건 또 따로 이제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해상 풍력 시장에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네 번째 뉴스는요,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 한전기술이요, 이제 한국전력기술이죠. 이 한전기술이 17일 날, 2월 17일 날 두산중공업과 함께 무탄소 발전 산업을 개발하자라는 MOU를 맺었어요. 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무탄소라뇨. 자,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한국전력기술이 이 플랜트, 그러니까 공장을 최적화하는 이 전반적인 그런 발전소 에너지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탄소,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공장을 이제 한마디로 엔지니어링 기술을 결합해서 개발을 하고, 두산중공업은 이 암모니아 계질 설비와 수소 터빈 등의 이제 이 주요 기기들을 개발하는 쪽에 임무를 맡기로 그렇게 지금 업무 협약이 됐다고 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무탄소 발전 사업.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했더니 한마디로 이 수소나 암모니아 생산과 저장과 이 활용 분야에서 확보된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소와 암모니아의 혼소 기술, 이제 혼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소 기술, 이제 이거는 전체로 이제 혼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소, 전소 발전 사업과 암모니아의 계질가스의 발전 사업을 위한 상호 정보 교환과 이제 기술 교류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플랜트, 공장을 한번 우리가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해보자. 그러한 이제 협력을 긴밀하게 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한전기술의 이러한 시도는요, 사실 정부의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어요. 그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른바 NDC라고 하죠. 거기에서 어떤 정책안이 나왔냐면은 앞으로 이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일명 CHPS라고 하는데 이것을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은 올해부터 도입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암모니아나 수소 관련된 공장을, 그러니까 플랜트를 설립을 할 때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 즉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지 않는 그러한 청정수소, 즉 그린수소 기반의 이 공정으로 지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블루수소나 그레이수소 같은 경우는 공정을 하는 단계에서 이미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즉 무탄소의 발전소를 우리가 설립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암모니아 계질가스 발전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제 암모니아를 분해하면은 수소와 질소로 나눠져요. 그 가운데 수소만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소량의 암모니아를 이제 같이 이제 넣어서 그것으로 계질가스를 연소를 해가지고 수소 터빈을 가동을 하면 전력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암모니아 계질가스 발전 사업에 두산중공업이 적으로 이제 이 주 기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번째 뉴스로 두산중공업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두산중공업이 한국전력기술, 즉 한전기술과 이 무탄소 발전소 지금 개발 계획에 MOU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친환경 수소 발전을 위한 그 MOU를 한국 중부발전과 이 JC에너지와 함께 또 친환경 수소 에너지 신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맺었어요. 그게 2월 17일 날 2건의 MOU가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한전기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중부발전, 이 두 군데랑 같이 지금 각각의 MOU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와, 광폭 행보? 이 두산중공업이 이 수소에너지 분야에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 수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남 영암군에 이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100메가와트급의 규모로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00메가와트급 규모의 수소 혼소 또는 전소 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 영상 가운데 혼소 기술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혹시 혼소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좀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친환경 수소 신산업에 발빠르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두산중공업과 관련된 뉴스를 두 개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한전기술과 MOU를 맺은 거, 그 다음에 한국중부발전과 MOU를 맺은 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일부 뉴스 브리핑에서는 이제 금호 석유 화학부터 시작해서 SK 가스, 또 뭐가 있었죠? 현대 일렉트릭,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한국중부발전 등등 해가지고 지금 주요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 바로 이어서 제가 2부에서는 또 이제 다양한 이 소비재 기업들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것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